안녕하세요, 연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앰플 영상에서 남겨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요청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모공관리법 그리고 피부결 관리법입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까 피지 연화제를 쓰는데도 피지가 금방 다시 채워지고 블랙헤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지 고민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모공이 여드름보다도 정말 어려워요. 여드름은 그냥 막말로 약만 먹으면 나지 않는데 모공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원인에 따른 해결책도 종류별로 스킨케어,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피부과에서 뭘 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모공이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블랙헤드입니다. 왜 진짜 블랙헤드냐고 하면 블랙헤드가 아니라 블랙헤드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진짜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꽉 막혀서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와중에 산화가 진행되면서 까맣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번들번들거리는 피지 기둥이 생긴 건데 이거는 블랙헤드와 다르게 피지가 바깥으로 배출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렇게 코가 반짝반짝거릴 때 기름 종이를 딱 갖다 대면 모공 모양으로 찍히면서 번들거림이 잡히고 그 피지 부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탄력 저하로 인해서 모공이 늘어져서 크고 칙칙해 보이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털입니다. 여기에 따른 해결 방법도 각자 달라질 텐데 우선 가장 간단한 털부터 얘기해 볼게요. 털은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공에 까맣게 보이는 게 블랙헤드인지 털인지 구분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구분법부터 알려드리자면요. 뜯어내는 코팩 해보면 왁싱이 된 것처럼 털이 똑똑똑똑 뽑혀 나온 경우, 이런 분들은 레이저 제모 하시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뜯는 팩 굳이 해볼 필요 없고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눈썹 털이 진하고 얼굴에 솜털이 많고 하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코에도 털이 있을 수 있어요. 코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 디바이스로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피부과 가셔서 전문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털 같은 경우에는 블랙헤드도 아니고 유분도 아닌데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털이 얇은 솜털이 아니라 약간 눈썹 털처럼 남자 수염처럼 빳빳하고 굵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분들은 레이저 제모 받으시잖아요? 진짜 눈에 띄게 깔끔해질 수 있고요.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만 원 안쪽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강추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해결 방법, 바로 피지 연화제인데요. 일소 제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 쓰면 진짜 너무너무 상쾌한데 이거를 화장솜에 적셔서 코에 얹어둔 다음에 피지를 불리고 면봉이나 전용 밀개로 살살살 미는 방법인데 이건 즉각적으로 모공에 있는 피지를 빼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 유분은 또 계속 나오고 특히 뒤이어서 얘기할 안 좋은 습관들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그 모공에 피지가 차오르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생긴 거를 빼줄 때는 완전 추천하지만 이것만 썼을 때 자꾸 다시 지저분해진다고 느끼면 이어서 말씀드릴 다른 방법들을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거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금방 마르나요. 그래서 충분히 촉촉하게 젖어 있도록 넉넉하게 바르고 머리 말리면서 하는 건 너무 빨리 마르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촉촉하게 해주시고 밀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살살 해주세요. 세 번째는 피부결 정리, 각질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각질 관리 루틴은 클렌징 오일, 엔자임 클렌저, 각질 정리해주는 세럼 이렇게 세트를 진짜 추천해드려요. 저는 이렇게 3가지 루틴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는데 얘네는 모공 고민이 없더라도 피부결이 진짜 보들보들해지는 조합이라 추천해드리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엔 꼭 이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아하나 르하처럼 피부 각질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징 오일을 써주시면 더 좋겠죠. 사실 블랙헤드 관리법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오일을 오일로 불려서 없애라 하는데 전 솔직히 오일만으로 블랙헤드가 제거되는진 모르겠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야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엔자임 파우더랑 세럼 같은 경우엔 이 제품들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아임프롬 피그 엔자임 파우더, 이거는 엔자임 파우더로 돼 있지만 물로
불리면은 정말 미세한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효소랑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드럽게 클렌징을 하는데도 각질 제거가 되는 느낌이 나서 피부결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각질 정리에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할 때 이 클렌징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파넬 아하 오미자 도자기 워시오프 세럼. 이거는 워시오프 세럼이라서 앰플 추천 영상에 함께 넣진 않았는데 세안을 하고 나서 마른 얼굴에 1분 정도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씻어내면 되는 제품인데요. 저는 각질 제거할 때 스크럽으로 벅벅 닦아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이 제품 정도로 딱 정리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얼굴이 따갑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각질 제거 성분의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혁명템이다. 파넬에서 제일 좋아하는, 없으면 안 되는, 대체 불가한 세럼은 이 워시오프 세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조합으로 해주면 이제 피부결, 기존에 있는 유분은 다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근데도 왜 나아지지 않을까? 왜 자꾸 금방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 같을까? 유수분 밸런스랑 탄력, 이 두 가지가 이미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통 원인이 있는데 바로 열감 그리고 건조한 피부가 유지될 때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시키는 가장 악조건, 건식 사우나인데요. 사실 제가 스포츠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마침 건식 사우나가 있어서 한때 너무 신나서 꼬박꼬박 건식 사우나에 가서 어깨랑 허리 같은 데를 시원하게 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가속노화가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건식 사우나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은 얼굴에 수건을 얹고 있었는데 저만 그걸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삶의 지혜였던 거죠. 따뜻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게 근골격계에는 좋았지만 내 피부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열감으로 인해서 아주 유분을 폭발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서 건식 사우나를 포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차가운 물수건이라도 얼굴에 대주시길 바라고, 꼭 사우나에 가지 않더라도 달리기를 한다든지 히터를 많이 쐰다든지 하는 환경은 피부에서 살기 위해서 유분을 폭발시키고 앞서서 해놨던 피지 연화제로 피지 제거, 피부결 관리 이런 게 다 의미 없고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보습 그리고 피부 시원하게 하는 것만 장기적으로 해주셔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스킨케어, 뷰티 디바이스가 있을 텐데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채워주고 유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빨리 나가면 보습을 좀 더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습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뷰티 디바이스죠. 속까지 수분을 밀어넣어주고 피부에 자극을 줘서 열심히 재생을 하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는데, 진짜 돈을 10만 원도 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서 레티놀 2500IU 링클샷 퍼펙터 요거를 꼭 써보세요. 레티놀 피부에 좋다는 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약국에 가시면은 고함량 제품들도 많이 팔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그런 걸 써본 적도 있었는데 어차피 소량씩 발라라 하는데 손톱만한 걸 얼굴에 퍼뜨리기가 어렵다 보니 크림에 섞어서 쓰거나 해야 되잖아요. 얘는 화장품 중에서 고함량에 속하는 정도 따로 희석을 해서 쓰지 않아도 적당한 농도가 되더라고요. 이 라인업에서 500IU라든지 저함량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살 바에는 그냥 요거 추천해드려요. 레티놀도 결국에는 뷰티 디바이스랑 비슷하게 소위 턴오버 주기라고 하죠. 빨리빨리 재생을 해라. 피부가 좋아지게끔 자극을 해서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보니까 밤에는 레티놀을 쓰고 낮에는 뷰티 디바이스로 묽은 앰플, 수분감 있는 앰플 같은 걸 흡수시켜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 꼭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돈도 있고 뭐라도 해서 모공을 개선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게 피부과 포텐자 레이저인데요. 솔직히 추천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데 그 이유는 일단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취 크림을 바르고 하는데도 이 과정 자체가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를 쫙 뚫은 다음에 피부 안쪽에서 고주파를 쏘는 방식이에요.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바늘로 피부를 쪽쪽쪽쪽 파고드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라고 비유를 해야 되냐면 요 코에 있는 모공을 하나하나 짜는 것 같은데 그 통증은 마치 콧구멍
콧구멍 시작하는 데에 있는 여드름을 짜는 것과 같았어요. 시술을 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있는데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뜨려고 하면 그 안에 고여있던 눈물이 댐 개방하듯이 쫙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피부과 시술이라고 해도 한 번 받아서 이렇게 마법처럼 낫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총 3달은 받아야지 그 효과가 1년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받을 때 가격도 레이저 제모보다는 몇 배로 비싸고 그걸 3번이나 받아야 되잖아요. 마취크림을 발라야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가서 클렌징하고 마취크림 바르고 기다렸다가 시술하고 진정팩까지 올리고 다시 스킨케어를 하고 나오려면 최소한 1시간은 잡아야 돼서 피부과 오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꽤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세모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드름 자국도 많이 깔끔해지고 모공의 탄력 자체도 약간은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기는 했는데 좋기만 했던 건 아닌 게 이게 바늘로 피부를 계속 찌르고 다닌 거다 보니까 한동안 홍조가 더 심해지기도 했고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는 거를 느꼈어요. 게다가 한 번 갈 때 오가는 시간 포함해서 한 2시간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약간 부담이 돼서 다음에 또 이 시술을 받게 될지 그 통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데 포텐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 같은 거 하는 게 더 귀찮고 그냥 피부과에 한 번에 2시간을 가서 돈을 쓰더라도 누가 나한테 해줘서 이 시술의 효과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보면 블랙헤드를 연화제로만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의 접근은 굉장히 단편적이다. 근본은 유수분 밸런스와 탄력 개선이다. 유수분 밸런스와 탄력을 망치는 주범, 바로 건조함과 열감이다. 결국에는 보습과 피부 온도 내리는 걸 해줘야 되는데 피부결 관리 루틴, 뷰티 디바이스 5,000원 레티놀도 잘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모공 관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제발 욕심 내지 않기. 하루에 각질 케어 루틴, 레티놀, 뷰티 디바이스, 피부과 이거 다 하면 피부 완전 망가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야금야금 오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자만이 모공 개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공에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 언제신가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공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모공은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니까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내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모공이 어떻든 간에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가꾸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